다음은 이제 어휘력, 기초 체력의 기본인 어휘력을 알아볼게요. 책 읽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이 책 읽기가 싫다라는 나의 감정으로까지 전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초 어휘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독서, 읽기, 문해력에 큰 장벽이 됩니다. 실제로 글은 수많은 단어들, 그 단어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문장, 그리고 문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단어 자체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 영어 듣기 이런 거 하셨을 때도 결국은 아는 단어가 더 귀에 쏙쏙 잘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때도 어휘력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바탕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소. 일소라는 어휘는 좀 낯설죠. 일소에 붙이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주 명확한 뜻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문장 속에서 그의 충고를 일소에 붙이다 라고 하면 요 일소에 붙여 어느 정도 그의 충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밀어내는 걸 수도 있겠죠. 이 정도는 나름 추론이 가능해요. 나아가서 배신자인 그의 충고를 일소에 붙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충고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여러분이 모든 어휘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 문장의 맥락, 앞뒤, 상황을 통해서 어휘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소에 붙이다 결국 웃음거리로 여기고 무시해버리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느 정도 문장 의미를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어휘를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어휘는 계속 검색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어휘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이 생활 어휘력으로서 많은 직장인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대외비, 삼명일, 제위, 배상. 지금 잘 쓰지 않는 한자어들인데 사실 많은 공공기관이나 곳곳에서도 이제 쓰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메일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특히 신입사원분들도 많이 커뮤니티에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한자어의 문제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CC, 참조하여 보내라, 그리고 어젠다, 팔로워, B2B 기업, B2C 기업, B2G 기업, 이런 말들이 결국은 외래어에서도 굉장히 새로 들어오는 어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판교, 스타트업 이런 데서는 IT 용어 이런 것들은 저도 매번 이직하고 이럴 때마다 결국은 어휘 공부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언어가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어휘는 결국은 내가 그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 내가 취직을 했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한자어를 쓰는 어르신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은 팀에서 일할 때는 이런 외래어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휘는 적응의 기본이다 라고 꼭 생각해 두시고요. 그 환경에 갔을 때 그 환경에서 어떤 어휘들이 많이 쓰이는지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크게 이제 학습 도구어와 개념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학습 도구어는 학습 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어휘고 개념어는 그 어휘 자체에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이제 학창 시절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신자유주의는 뭔지 알아요. 근데 서술하세요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를 뭔지 몰라서 서술을 결국 쓰라는 건데 못 쓰는 친구도 있어요. 또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해서 쓰세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떠한 개념을 아느냐와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구로서 어휘를 아느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어휘를 학습할 때 꼭 알아두어야 되고요. 한번 같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카이브란 자료를 디지털화해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는 장소 혹은 기록물 뜻한다. 결국 이 아카이브라는 이 개념어에 사전적 정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이런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뭐뭇은 뭐뭐다 라는 정의적 요소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개념어다. 이거는 이렇게 밑줄 치우면서 아카이브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배경 지식 삼아서 계속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개념어고요. 개념어는 배경 지식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다음 학습 도구어 보시면 언어는 언제나 삶과 맞물려 돌아간다. 언어의 비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슬픔이나 아픔의 얼룩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무늬로 직조된다 하고 했을 때 직조된다?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주 안 쓰는 말이면. 근데 여기서의 대충 무늬, 맞물려 돌아가 요런 의미구나 라고 어느 정도 맥락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개념 자체를 담고 있다기보다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추론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맥을 잘 파악해서 어휘를 추론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어휘들은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문맥, 앞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쓰일 수 있는 어휘가 뭐가 있을까요? 승어가 모자를 땡땡, 승어가 글을 땡땡, 보약의 맛이 땡땡. 네, 쓰다입니다. 이 쓰다라는 두 글자는 같은 소리가 나고 같은 형태이지만 맥락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거나 어떤 어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예문, 어떠한 예문 속에서 쓰이는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관계,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관계를 같이 이해해두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다양한 어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다, 비슷한 말, 착용하다, 쓰다, 글자를 쓰다, 기록하다, 그리고 입맛이 쓰다, 씁쓸하다. 같은 쓰다인데도 유의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다음 반의관계에서도 모자를 쓰다의 반대말은 모자를 벗다, 글을 쓰다, 지우다, 입맛이 쓰다, 달다. 또 반의관계를 통해서도 이 쓰다의 의미들이 더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찾으실 때도 항상 예문과 유의, 반의를 같이 한번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때그때 모르는 단어는 검색해서 확인하고요. 특히 저는 전자책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전자책에서도 모르는 단어를 클릭하면 바로 인터넷 사정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바로바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단어장에 기록하는 것. 그 나만의 단어를 계속 만들어 두는 건데 아까 말한 하나의 개념,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서 그리고 도구어로서 나누어서 정리해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요. 저는 어휘를 기를 때 비슷한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보세요 이런 과제를 되게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유의어 신경 많이 쓰시면 좋고요. 여러분의 어휘를 활용하는 폭도 되게 넓어져요. 그 다음 반의어, 다의어 등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익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어휘력은 어휘를 부리는 말, 어휘를 부리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제 활용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기억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익힌 단어를 내가 지인들에게 말하거나 뭐 글을 쓸 때 꼭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요소예요.